물에서 쇠맛이 나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 7, 8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입맛이 변하면 먹는 게 괴로워지고 안 드시면 체력이 떨어지고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치료의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미각 변화가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이 증상은 원래대로 복구가 되기는 하는 걸까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항암하면 왜 입맛이 변하는 거예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식욕도 떨어져 있고 구토 증상들도 있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조금 먹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된 맛을 못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짠맛이 쓴맛으로 느껴진다던가 미각이 둔해져서 아무 맛도 안 느껴지신다던가 이런 정보의 왜곡 내지는 신경이 둔해지는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항암제가 미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항암제가 혀의 분포에 있는 미각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미각이 변하게 되는 건데요. 항암제는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하는 세포들을 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암세포는 적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격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만 장점막이라든지 골수 조직의 조혈 세포들이라든지 미각 세포도 세포 분열을 유독 빠르게 하는 조직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의 영향을 받아서 미각 세포들이 정확하게 맛을 못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혀 끝에도 미각 신경세포들이 쭉 존재하면서 뇌로 그 맛을 느끼게끔 해주는데요. 이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말초신경병증의 일환으로서 미각세포의 왜곡이 생기게 되고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입이 건조해지고 몸속의 여러 점막에 염증이 자잘하게 생기게 됩니다. 구강 내부도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점막들에 염증이 생기고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더 뻑뻑해지면서 음식의 맛을 제대로 못 느끼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이 미각 변화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미각 변화에 대한 부작용은 항암 치료가 다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서서히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이 치료 과정 동안 이 불편함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로 환자분들께 진료실에서 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구강 내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데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킹소다 가글 또는 히알루론산 가글 이런 가글들을 통해서 염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한다면 우리 구내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침샘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생기는 건조함도 약간은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강 내의 염증 환경을 조기에 개선시키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강이 너무 건조하다면 처방 없이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요. 자일리멜츠라는 캔디가 있는데 그걸 딱 붙이고 주무시면은 우리 구강 내의 건조한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처방 없이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들을 설명드릴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 제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시고 각자의 환경에 맞게끔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조금 더 구강 건조증이 심해진다면 처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인공 타액이라든지 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침샘의 분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처방을 하게 되면 구강 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미각세포의 기능을 잘 활성화시켜주고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아연이라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이제 우리 입맛이 떨어져 있으면은 밥을 잘 못 먹게 되고 미량 원소들에 대한 보충도 안 되게 되고 미량 원소들이 부족해지면 우리의 신체 고유의 기능들이 같이 떨어지고 제대로 재생이 되지 않고 또 이런 악순환이 또 시작되는데요. 그럼에 있어서 이 미각 기능의 활성화와 회복을 위해서는 아연을 보충해주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처방을 할 때 우리 환자분들께 이제 수액을 통해서 함께 아연을 보충을 해드리곤 합니다. 환자분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는데 그것만 드셔도 괜찮을까요? 입맛이 이제 떨어지고 미각도 변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뭐라도 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기는 우리가 맛으로 먹기보다는 치료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쟁 상황에서 밥을 맛으로 먹지는 않겠죠. 살기 위해서 또는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먹을 텐데요. 암 환자분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암과의 싸움 중에 있고 그럼에 있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비장
무장한 각오로 음식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음식을 맛으로 먹을 수 있는 시기는 곧 다시 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주로 드리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보를 아마 알려주시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음식을 너무 따뜻하게 먹기보다는 좀 차갑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각이 변하신 분들이 뜨겁거나 따뜻한 음식이 오히려 더 역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따뜻한 음식은 향이 강하기 때문에 코로 더 냄새가 가게 되는데요. 신경세포들은 지금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각과 미각을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에 대해서 더욱 거부감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음식의 온도를 좀 낮춰서 오히려 차갑게 먹는다면 훨씬 더 불편한 부분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과 반찬을 개개별로 드시기가 좀 어렵다면 좋은 영양소들을 함께 모아서 같이 갈아가지고 드신다면 한 스푼이라도 더 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의 양을 고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변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고집하기보다는 6끼, 7끼를 먹더라도 소량씩 자주 드시는 전략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구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엔커버라든지 하모닐란 이런 제품들도 있고, 처방 없이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드시게 되면 이것도 느끼하고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맛별로 구비를 해두셔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물 대신에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 경구 영양제를 통한 단백질과 여러 미량 원소들을 잘 또 섭취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식사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전문의를 통해서 현재 의학적 상태와 영양 상태를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환자분들에 맞는 영양제를 처방을 받아서 보충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의 영양 상태를 임상 영양사와 담당 간호사가 매일 매 끼니마다 체크를 하면서 담당 의료진과 상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자분들에게 더 먹이자 프로젝트라는 걸 시행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한 스푼이라도 더 드실 수 있는 노력과 그런 전문성을 같이 녹여서 치료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또한 영양치료도 함께 병행을 한다면 더욱 든든한 암치료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각 변화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음식을 맛으로 먹기보다는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암치료로 힘들고 지치신 많은 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